바다 곳곳에 잠수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네.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만 손보면 자체적으로 원잠 생산 가능하니 미국은 그저 허락만 해주이소. 일반 잠수함도 핵잠수함 수락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컴플리트하면 핵잠수함 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얼마 전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미행하다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공식 발표 없이 중국의 어떤 잠수함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영국 항모전단이 부상하지 않은 중국의 핵잠수함을 어떻게 콕 집어 함형 7가지 알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그 비밀이 해저해 있으며 특수한 잠수함 판별법에 의해 중국의 특정 잠수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민감한 군사기밀이라 동맹국 간에도 공유하지 않은 비밀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한국도 림팩 훈련을 위해 잠수함을 파견할 때 잠수함 판별법을 고려해 보내야 하는 원칙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한국도 중국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영국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최근 떠오르는 대중국 핵잠수함 동맹체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잠수함들은 태평양 진출이 완전히 좌절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과연 중국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비밀은 무엇이며 영국이 사용하는 한국의 원자로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미행하다 걸려 망신당한 일화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많은 잠수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중국 근해와 남중국해에서는 물고기 반중국 잠수함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대중국 잠수함 감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중국 잠수함 감시 체계를 SOSUS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해저에 음향 탐지 케이블을 설치해 중국의 핵잠수함을 탐지 및 감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SOSUS는 그렇게 새로운 잠수함 감시 체계는 아닙니다. 1949년부터 개발한 SOSUS의 목적은 음파가 느린 속도로 퍼지는 수평해 수역층인 음파 통로를 모니터하는 것이었는데 잠수함 소음을 탐지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미국은 옛소련 잠수함 감시 목적으로 1952년 바하마제도의 엘류세라 섬에 처음으로 설치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약 305m 길이 케이블에 40개의 청음기를 달아 약 439m 아래 해저에 설치된 SOSUS는 미국 잠수함으로 테스트한 결과 너무나도 잘 찾아내 이후 미국 연안의 태평양과 대서양,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와 같은 주요 요충지에 속속 설치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밀에 붙여졌으며 미국은 SOSUS로 소련 잠수함들의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SOSUS의 기밀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SOSUS가 FISH 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를 지나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얀마까지 연결된 거대한 띠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잠수함들은 태평양은커녕 한국 동해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됐는데 거대한 FISH HOK SOSUS 라인으로 인해 중국 잠수함들은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서해가 FISH HOK SOSUS 라인의 안쪽에 있다 보니 중국 잠수함들의 위협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는데요. 인천과 평택, 목포 등 한국의 여러 주요 항구들이 위치한 만큼 이들의 보호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항만들은 물류와 교통의 허비인 동시에 해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SOSUS보다 더 진화한 잠수함 감시 체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항만 감시 체계인 HUSS입니다. 한국의 HUSS는 수로와 내항 주변 해저에 수중 음향 센서를 고정해 잠수함 등의 수중 침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수많은 함정이 입출항하는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잠수정, 특수전 요원과가 등작은 물체를 식별해야 하기에 각국의 항만 감시 체계는 환경을 고려한 노하우를 적용하는데요.
한국은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와 한국 해양 환경에 맞춘 운용 노하우를 적용해 사람이 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수부들도 잡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냈습니다. HUSS는 일반적으로 삼중의 감시망을 통해 적의 침투를 파악합니다. 위치에 따라 항만 외곽 그리고 수로 내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소나에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잠수함이 핑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소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소나는 작동 방식에 따라 음파를 직접 쏘아 반사되는 반향음을 분석하는 능동소나, 음파를 쏘지 않고 소리를 듣기만 하는 수동소나로 나뉘는데 HUSS에서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 두 방식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 외곽에서부터 입구까지는 선배열 음탐기 어레이 소나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선이라는 이름처럼 두개운 와이어처럼 생겼는데요. 이 와이어를 항만 외곽에 묻어두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 수상한 물체가 있는지 감지합니다. 항만 안에는 자기장을 인식하거나 소리를 탐지하는 자기듬향 탐지 장비, 능동소나 등을 이용해 잠수함과 같은 외부 침입을 파악합니다. 한국의 HUSS가 우수하다는 소문이 들리자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최근 중국이 남미 해역에서 행패를 부리자 콜롬비아에서도 한국을 방문해 HUSS에 대해 물어봤다고 전해집니다. 적의 공격을 예방하는 최선은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HUSS는 한국에서 적의 잠수함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은 이런 우수한 HUSS를 서해로 한정 짓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 세력이 중국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SHOK 라인의 끝이 미얀마인 만큼 미얀마 근해의 대중국 잠수함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이용해 대중국 잠수함 감시망을 뚫고 동해까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한반도만의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해가 수심이 깊어 독도까지 HUSS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해양 전문가들은 독도 근처 3개의 해상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HUSS로 두를 수 있다면 중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일본의 리튬 잠수함도 감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한국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HUSS를 설치하는 것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또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정확한 진행 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1급 비밀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에 한국 정부가 HUSS 사업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해저 잠수함 감시 케이블이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당사국 말고는 알 방법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잠수함이 부산으로 오는 영국 항모전단을 미행할 때 매설이 기밀로 취급되는 SOSUS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존재가 1차로 발각됐고 이후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호위함 켄트와 리치몬드함이 능동소나로 수중 배수량 7,000톤급인 093형 5상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란 것을 밝혀낸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어떻게 중국의 잠수함을 보지도 않고 정확한 함형까지 밝혀낸 것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판별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잠수함 고유의 음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음문이란 잠수함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잠수함에서 나는 소리에서 음파를 분석하여 고유의 특징을 데이터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잠수함의 능동소나 주파수와 스크류 회전수, 그리고 잠수함 선체의 강제 소리 등을 모아 데이터화하는데요. 중국 잠수함들은 수시로 SOSUS를 넘나들면서 미국의 그 음문이 상당히 노출된 상태이고 이는 동맹들에게 공유됐습니다. 잠수함의 음문이 노출되면 상대국이 자국의 잠수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전술을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음문은 동맹국들 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국 해군도 림팩이나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음문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합훈련을 한 잠수함 함형을 지정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 잠수함의 음문을 공유받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들의 더욱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핵잠수함 동맹체인 오커스의 UKUS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동맹체인데 한국의 오커스 지지는 중국 잠수함의 비밀을 공유받는 것 말고도 아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잠수함 보유입니다. 오커스에서 호주는 미국, 영국과는 다르게 비핵 국가입니다. 호주 같은 비핵 국가가 핵잠수함 동맹체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한국도 호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주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 선례가 되면 한국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필요할 뿐, 그 밖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 핵추진 잠수함에 한국의 부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영국 에스투트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에 탑재되는 PWR-2 원자로에 한국의 부품이 쓰이고 있는데요. 영국 롤스로이스가 전담해서 영국의 핵잠의 원자로를 제작하지만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로 부품이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두산 밥콕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자로 내압용기가 그런데요. 원자로를 가동하면 원자로 냉각재계에서 순환되는 냉각재가 고온에서 전되더라도 비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높은 압력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한국은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영국 에스투트급 잠수함보다 훨씬 윗세대의 원자로를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영국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원자로를 제외한 잠수함 설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동북아시아 최고의 잠수함 전력과 잠수함 방어 체계를 갖게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최대 선진국인 영국과 합작하여 하루빨리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의 허용은 없다고 단기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북한, 중국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부각되어 조속히 핵잠수함이 허용되기를 바라여 봅니다. 중국 조선족 어떤 사람은 중국 잠수함이 한참 동안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남진아를 벗어나서야 영국 항모가 중공 핵잠수함을 발견했다나 뭐 했다나?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시끄러운 잠수함을 가지고 소나 음문 파형 조합해서 잠수함 어떤 건지 알아내는 거고, 알려진 파형은 어느 정도는 동맹국이나 나토 내에서 공유함. 영국은 도와줄 테니 항공모함 만들라 하고, 프랑스는 도와줄 테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 하고, 러시아는 늘 하던 대로 다 줄 테니 무조건 첨단 무기 만들라 한다. 국가 지도자 잘 뽑으니 다 잘 된다. 다가오는 대선에도 투표 잘합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는 일. 국방부 예산 증액으로 국방력, 특히 일본,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는 해군과 공군을 강화하고, 2.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제한 없애고, 3. 경항공모함과 4. 핵잠수함 만들고, 5. SLBM 미사일 개발, 6. 차세대 전투기 보라매 KX-21 개발, 7. 울릉도에 공항 만들어 독도 방어 강화 등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떻게든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가야 한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